네, 시장에 관심과 돈이 모이는 수급이 모이는 곳의 머닝 전략. 이번에 시장 흐름과 섹터 이야기, 관심 섹터 이야기 좀 더 깊게 합니다. 박창윤 GL리서치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AI 관련주에 대해서 의구심들이 많았는데요. 뭔가 조금씩 해소가 됩니다. 뉴스가 많았죠. 오라클이 틱톡 지분 이제 인수하면서 차분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엔비디아의 H200 중국 판매. 미국 행정부가 좀 움직였다. 거기다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AI 프로젝트 제네시스 미션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뭐예요? 그리고 이제 국내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 좀 분석해 주세요. 네. 결국 AI 빅테크 관련된 이제 제네시스 미션이 지금 주말 사이에 새롭게 나온 네.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에너지 그리고 안보 분야의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과 미 에너지 관련된 미 에너지부와의 협업 사례, 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몇몇을 보면 빅테크 그리고 연구소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다시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AMD, 인텔, 오라클, 팔란티아, xAI 등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AI를 에너지 안보 분야에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미 정부와 빅테크 간의 협업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시장에서는 핵 에너지 그리고 양자 컴퓨터 여기에 더해서 로봇 공학 등 다수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AI를 활용한 이런 에너지부 산하의 국립연구소 등과의 협업이 진행을 할 것인데 네. 이에 따른 정책적인 지원을 만들기 위한 이런 협업 사례고 이에 따라서 이제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핵무기 개발 그거를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맞아요. 붙인 것처럼 이번에 이제 국가 안보, 인프라, 에너지 이런 쪽에 AI 첨단 산업을 접목하겠다. 어쨌든 우리는 뭐 이거나 저거나 글로벌 기업도 GPU나 CPU나 어쨌든 국내 반도체 기업에 영향이 있고 그죠?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강하게 오르는데요. 반도체주에 대한 시각은? 일단은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반도체의 수혜 자체는 당연히 점쳐지고 있는 부분이고 때마침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발표를 했는데 24% 가까이 지금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정확하게는 23.4% 전년 동월비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이런 데이터 자체를 확실하게 쌓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다시 한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난주 미국의 이런 옵션 만기 이후에 지금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죠.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AI를 통해서 그동안의 수익성 논란이 계속 있었던 부분이고 이를 어떻게 수익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미국에서도 제네시스 미션을 통해서 실제 사업에 접목을 시키겠다 하는 부분 자체가 범국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GPU든 그리고 TPU든 결국 HBM 사용 자체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HBM과 이런 범용 메모리의 교환비를 생각을 하면 지금 3대1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범용 메모리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까지도 지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때마침 TSMC 이익률 자체를 4분기에는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작년이었죠.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골드만삭스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요. 기존의 내년도 그러니까 D램 가격의 성장률 자체를 대략 한 43%에서 80%까지 높여 잡았고 아픈 손가락이었던 낸드의 수익률 또한 50%까지 이익률 자체를 높여 잡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성장률 자체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가격 상승률이죠. 이러한 부분을 높이는 걸 보시게 되면 결국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의 이런 그 반도체 중심의 이런 수익성 개선 자체는 계속 내년에도 지속이 될 수 있다는 부분과 또 눈에 띄었던 부분이 반도체 피크아웃 시점 자체를 기존에 27년 얘기를 했다가 지금 조심스럽게 28년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흐름 자체가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내년도 ROE가 무려 50%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2017년을 넘어서 20%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결국 반도체의 이런 매수 이런 부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우리가 모아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 얘기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메가 트렌드이죠. 그러나 우주항공은 사실은 스페이스X 상장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약간 테마 성격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거기다가 이제 또 민간 우주 발사체, 이노스페이스 발사 이런 게 이제 맞물려 가는데 그렇게 뭐 생각보다는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기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약간 테마 성격은 뭐 얼마 가겠어 하면 더 가고 그죠. 그렇죠. 또 올라가면 또 밀려버리고 그죠. 대응이 어렵잖아요, 그죠. 사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테마로 치부하기에는 최근에 이제 피지컬 AI 쪽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일론 머스크 입을 통해서 융합,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공짜 에너지 그리고 이를 통한 이런 우리가 에너지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과 연결지어 가지고 지금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테마죠. 왜? 구체적인 실체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실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니까 사실 제가 AI 쪽에서는 계속해서 반도체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와 더불어서 이런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AI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돈을 벌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금 확산이 나오는 부분이 피지컬 AI 쪽의 로봇 쪽이라든지 그리고 그렇죠. 소프트웨어 쪽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페이스 X 상장과 더불어서 우주 항공 쪽이 에너지 부족 문제를 우주에서 찾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버리니까 너무 먼 얘기 아니에요? 네. 너무 이제 앞서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는 피지컬 AI 확산이 로봇을 넘어서 우주 항공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네. 시장에서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게 너무 나간 거일 수도 있지만 결국 시장에서는 수혜주 찾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우리 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의 수혜를 좀 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크게 한 세 가지 섹터로 네. 구분을 해요. 스페이스X 관련주, 민간 우주항공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1선, 2선, 3선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선은 일단 눈에 딱 밟히는 숫자로서 증명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스페이스X에 직접적인 투자를 한 기업이죠. 미래세 벤처 투자가 2022년, 23년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략 한 3,800억 정도, 약 4천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다. 이를 통해서 이에 따른 시세 차익만 대략 한 3조 원 이상, 4조 원 이상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 이런 부분이 상장이 되게 될 경우에 지금 모건 스탠리를 통해서 상장 중간사 선정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상장이 될 경우에 이에 따른 시세 차익만 하더라도 뭐 3조 원 이상의 수익을 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숫자로서 찍히는 기업들이 일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세 벤처 투자와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조합 형태로 들어갔었던 아주 IB 투자 이게 일선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스페이스 X 고객사죠. 그 벤더사죠. 네. 그 티어 1 그러니까 전 세계 다섯 개밖에 없는 스페이스 X 티어 1 이런 그 벤더사로서 스피어 같은 경우가 일선에서 꼽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7월 말에 1조 5천억 규모의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그 슈퍼 알로이 그러니까 특수화금 자체를 공급을 하고 있는 HVM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선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두 번째는 결국은 스페이스 X와 직접적인 공급 계약 관계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민간 우주항공 기업들 다수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스페이스 X 상장과 더불어서 관련된 산업 자체가 커지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도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수혜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뭐 실적이나 수급보다도 가장 강력한 이슈가 기대감이죠. 꿈인데요. 네. 그러나 변동성을 머금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너무 많은 비중을 실으면 고생할 수 있으니까요. 네. 분명히 뭐 탄력은 있죠. 그죠? 지금도 이제 움직이는 거고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 그걸 참고해서 이제 가시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도 일정 가져가야 되고 그죠. 그렇죠. 반도체 가든 핵심적인 부분도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네. 지난 주말에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뭐가 또 전력이 안 좋나? 전력 관련주 오를까 했는데 복구는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영향 좀 살짝 짚어주십시오. 네. 지금 시장에서는 대규모 정전 그러니까 블랙아웃에 대한 이런 그 불안감 자체는 계속해서 있어 왔었던 것 네. 같아요. 사실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력 부족 문제에서 기인이 되는 부분이죠.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름 피크아웃 전력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될 때마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력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 내에 있는 다수 기업들 자체가 여기에 존재
존재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라는 전력을 잡아먹는 하마라는 신규 하나의 폼팩터 자체가 새로 생기는 가운데 이에 따른 전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도 서부를 중심으로 서부 이런 그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계속 프로젝트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 당장 움직이는 종목으로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서호전기 같은 종목들도 지금 전기 전선 쪽에서는 가장 세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력 부족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은 AI 트렌드를 타고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서 계속 대두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발맞춰서 우리나라의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그리고 산일전기 뭐 이러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계속 시장에서 하나로 계속 부각이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결국은 AI 버블론이 불거진 이후에 지난 11월 이후에 지금은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 국면 속에서 결국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G 버노바라든지 이틴 뭐 그리고 유럽에서도 ABB를 비롯한 이러한 히타치 등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PR이 40배가 넘어간 이후에 어느 정도 고점 논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최근에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PR 30배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26년 추정치 기준. 반면 효성중공업이나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배 초중반까지도 좀 밀려있는 상황이니만큼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는 충분히 현 시점에서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하신 전력기기 가운데 한 종목을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메리트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 일렉트릭보다는 산일전기나 오히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유리합니다. 네. 효성중공업이 내년 실적 추정치 기준으로 24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배전변압기, 특수변압기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대략 한 21배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반면 지금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30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을 사야 될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사야 될까? 그거는 결국 시청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지금 그 말씀드리면서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좀 한번 체크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HD 현대 일렉트릭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망주는 HD 현대 일렉트릭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뭐라 해도 결국 우리나라 전력 설비 관련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결국 이제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25% 정도 정확하게는 11월 4일 고점 대비해서 24.6% 정도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런 낙폭 과다 종목 내에서 그래도 내년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전력 설비라는 것 자체가 올해 실적으로서 들어가는 부분 자체는 22년도 23년 초에 수주받았던 물량 자체가 지금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현재 수익성 자체가 이만큼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23년과 24년, 25년 수주받았던 부분은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주받았던 물량 자체는 이미 28년도 슬롯입니다. 즉 올해 수주받았던 물량이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자체는 28년을 넘어서 29년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장기 성장성에 대한 그림 자체가 가장 탄탄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NH투자증권에서 추정하기에 미국에서도 초과학 변압기가 매년 210대에서 300대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200대 언더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에 따른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이런 장기 수주 추이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이제 엘라베마 그 초과학 변압기 공장 이런 부분 자체 증설 완료해가지고 수익성 개선이 되는 부분을 반영을 하게 되면 물론 PER 자체는 대략 한 31배 정도로 약간 비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있는 이런 그 AI 버블 논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더불어서 확실하게 실적 숫자를 찍어줄 수 있는 기업으로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가격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일전에 100만 원 돌파하려다가 좀 부러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97만 6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목표가 100만 원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로는 현 시점에서 대략 한 15% 정도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감안해서 한 70만 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어요. 머닝전략 GL리서치 박창윤 대표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시장공감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